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쌍용차가 법정 관리행위 거의 확실시된 가운데 과연 이 모든 난관을 짊어지고서 거친 길을 나아가야 할 렉스턴 스포츠와 미국 전통 픽업 트럭의 강자 콜로라도와 레인저, 와일드트랙 이렇게 세 종류의 비교를 통해 렉스턴 스포츠의 확실시된 가격표 자체가 메리트가 없는지, 그리고 수입 경쟁 픽업 트럭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채널은 오디오처럼 들을 수 있게 하나씩 다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어 전체적인 내용이 좀 길어진다는 점, 제목 아래 정보창이나 고정 댓글에 주제별 타임라인을 제공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현재 쌍용차의 상황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고 있죠. 에디슨 모터스의 적극 인수 의지가 담긴 얘기가 나왔지만 아무래도 채권단에서 판단했을 때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너무 행복회로만 돌린다라는 판단이 좀 크기에 아직 에디슨 모터스와 인수합병 성사가 되기에 생각보다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부동산 부지의 재평가로 인하여 자산이 더 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크죠. 이게 단순하게 사라져라 라고 하기에는 큰 문제입니다. 현재 르노, 삼성도 그렇고 한국 GM도 그렇고 국내 노조 길들이기에 나서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과 그 아래 하청업체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게 문제죠. 이게 정부와 산업은행이 투자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가 되는 입장이라 명분 문제긴 하지만요.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더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지만 기존 쌍용에 대한 얘기와 타이거우즈 영상에서 노란색으로 수익 창출 불가 내린 판단에 힘입어 딴 말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선 지난 영상에 예비 가격표에서 최저 가격으로 확정한 점은 정말 잘한 점이고 각 트림별 가성비 옵션 및 추천 옵션 가격은 위 카드를 누르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시작가 와일드 트림이 2,856만원, 최고가 썬루프 제외하고 완전 풀옵션 금액이 4,262만원을 마크합니다. 쉐보레 콜로라도 시작가가 3,830만원이고 G71 모델을 제외하고 일반 콜로라도 최고가 4,649만원을 마크하고요. 포드 레인저 와일드트랙 모델 단일가로 4,990만원이고 할인가가 들어간다 해도 150만원 안쪽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BMW 같은 그런 큰 폭의 할인가 및 익스플로러 정도의 할인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하고요. 여기서는 일반 명시된 가격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는 콜로라도도 마찬가지고요. 제원은 렉스턴 스포츠 칸이 전장 5405mm, 전폭 1950mm, 전고 1855mm, 휠베이스 3210mm이고 공차 중량은 2180kg를 마크하고요. 쉐보레 콜로라도 전장 5395mm, 전폭 1885mm, 전고 1975mm, 휠베이스 3258mm로 공차 중량을 2050kg를 마크합니다. 최근 가장 픽업 트럭 시장의 핫한 모델이죠.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은 전장 5459mm, 전폭 2163mm, 전고 1848mm, 휠베이스 3220mm를 마크하고요. 전폭은 우선 레인저 와일드 트랙이 가장 크고 휠베이스는 콜로라도가 가장 길고요. 전체 전장은 렉스턴 스포츠 칸이 긴 모습을 보이죠. 휠베이스가 길다고 해서 2열의 길이가 긴 것이 아닌 실제로 렉스턴과 콜로라도 레인저 모두 짐칸 아래 뒷바퀴가 위치했다 하더라도 2열의 거주성은 렉스칸이 우세하고요. 전고 역시 가장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용도의 차이 때문인데 올라우드 형식, 특히 패밀리카로 용도가 있으면서 여가 생활을 할 자전거 및 기타 캠핑용품을 실을 공간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유러피언 스타일의 픽업 트럭에 가깝다고 보면 되죠. 전통 미국 트럭 같은 경우 보다 험지를 다니고 비포장 도로를 많이 다니면서 내구성을 확보해야 하고 특히 리어서스의 내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비포장 도로에서 이게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험지 코스를 다녀도 내부 소음, 플라스틱 겔이 뒤틀리면서 찌그덕 소리가 안 날 정도로 뒤틀림 강성이나 그런 내자재의 내구성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모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맞는 모델을 좀 더 찾으면 될 듯 하고요. 전체적인 구도는 렉스턴 스포츠 칸과 콜로라도 일반 모델의 비교가 주가 되면서 레인저가 곁들여지는 식으로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일단 기본 가격에서 차이가 렉스턴 스포츠 칸과 콜로라도는 1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렉스턴 스포츠 칸, 이하 렉스칸은 2.2 디젤,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이고 최고 출력 187마력에 3800rpm에서 최대 토크 42.8kg의 성능을 내고요. 칸 모델 말고 일반 렉스턴 스포츠는 약 350에서 400만원 정도 더 싼 가격에서 시작을 하되 수동 모델로 시작을 하고 자동 변속기를 따로 추가해야 한다는 점, 최고 출력은 같으나
토크에서 40.8kg로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페이스리프트라 기존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사용한 점은 있지만 워낙 마력에 비해 강력한 토크를 앞세운다는 장점이 있고요. 오랫동안 사용한 2.2L 디젤 엔진과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6단 아이신 미션의 조합을 통한 안정감이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연비는 리터당 10.3km를 마크하고요. 반대로 콜로라도는 3.6L 6기통 자연흡기 직분사 가솔린 엔진으로 최대 출력 312마력의 38.0km 토크 및 연비는 리터당 2류는 8.3km, 4류는 리터당 8.1km를 마크를 합니다. 하이드라 8단 자동 변속기를 제공을 하고요. 게다가 스티어링 휠 자체에 차이가 있죠. 렉스카는 유압식 스티어링 휠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 콜로라도는 속도 감음형 REPS를 적용한 점 역시 차이점입니다. 게다가 안전사양 두 차량 다 튼튼하지만 커튼 에어백이 옵션인 렉스카는 이 역시 다 포함시켜야 하고요. 가격으로 따지자면 렉스카는 최고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으로 가야지 맞습니다. 다만 옵션 면에서 렉스카는 좋죠. 22인치 스퍼터링 휠과 윈드실드 글래스 그리고 내장 사양은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가 편의 사양엔 동승석 파워 시트 및 럼버 서포트 2열 히팅 시트가 추가되면서 안전 주행 사양에 전방 충돌 및 긴급 제동, 앞차 출발 경고, 차선 변경과 이탈 경고, 후측방 접근 경고 이렇게 콜로라도가 없는 옵션이 추가가 된 가격이 3,649만원입니다. 여기에 콜로라도에 있는 LD 기능을 탑재하면 플러스 30만원을 더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3,679만원, 사이드 커튼 에어백 40만원 플러스 하면 3,719만원을 마크하죠. 콜로라도의 익스트림 트림의 장점이 없는 게 아니죠. 옵션이 딸린 게 아니라 지향점이 다른 두 픽업 트럭이라 옵션 자체의 차이가 지는 겁니다. 토홀 모드가 기본이 탑재가 되었고 스웨이 컨트롤 기능이 포함된 스테빌리티 트랙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고속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트레일러 스웨이 현상을 감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지원을 하고요. 스웨이 현상은 바람 등의 영향으로 차에 체결된 카라반 등이 물고기 꼬리처럼 피쉬테일처럼 흔들리는 현상인데 무거운 카라반이 흔들려서 차가 무게중심을 잡지 못해 고속주행 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죠. 이런 것을 차가 판단해 출력과 토크를 제어하여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조해주는 기능이고요. 견인봉 감지 보상 기능이 포함된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견인봉이 장착된 상태에서도 견인봉을 장애물로 감지하지 않는 거고요. 트레일러 어시스트 가이드라인은 주차 가이드라인처럼 히치, 즉 견인고리가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선으로 안내하는 기능이죠. 또한 운전석에만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적용된 것은 렉스칸과 같지만 동반석과 뒷좌석 원터치 다운 파워 윈도우가 되는 것은 콜로라도고요. 고정형 적재함 고리 4개와 탈착형 적재함 고리 장착고리 13개로 무언가 승용형을 곁들인 것이 아닌 픽업 트럭의 본연의 임무에 맞게 옵션표가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팩을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을 하고요. 기본 8인치 컬러 터치 스크린과 6개의 스피커 및 듀얼 USB 포트를 1열에 지원하기에 굳이 9.2인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쌍용도 9.2인치 내비와 3D 어라운드 뷰 시스템은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렉스칸 풀업에서 보여주는 승용과 픽업 트럭 겸할 수 있는 그 사이급 시장을 가성비로 잘 노렸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좋은 물성, 올류 렉스턴에서 보여준 제네시스에도 쓰인 현대 8단 미션을 장착 안 한 것과 유압식 핸들을 아직도 사용한다는 점, 다들 전자식 스티어링 휠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런 부분은 아쉽죠. 전자식으로 넘어가면서 속도 감음량이 따라오는 게 일반적이라 이런 부분은 나름 아쉽네요. 렉스턴 스포츠칸에서 LD 플러스 4WD 그리고 커튼 에어백까지 선택을 하면은 3,899만원이고요. 쉐보레 콜로라도 익스트림 4WD 트림을 선택을 하면은 4,160만원인데 여기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과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그리고 헤드업 LED 경고 등이 들어가게 되고요. 편의사항에 통합형 트레일러 브레이크와 트레일 히치 리시버 및 커넥터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뭔가 하고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나네 라는 생각이 들죠. 약 261만원 정도 차이. 물론 가솔린 엔진보다 디젤 엔진이 더 비싸지만은 최근 가솔린 엔진의 선호 및 관리가 더 쉬운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라는 점, 그리고 쌍용의 6단 변속기보다 8단 변속기를 더 선호한다는 점 및 오토트랙 4륜 모드는 오토 모드를 기본으로 하되 2륜과 4륜 및 파트타임 4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서 렉스턴 스포츠칸과 비교를 하면은 좀 더 차이가 집니다. 렉스칸의 포트레닉 시스템은 좀 단순한 방식이라 LD 기능 자체를 따로 빼놓을 정도로 통합 시스템 모드를 지원을 하지 않고요. 우선 저단 기어 위주의 로우 모드와
고단 기어를 많이 쓰는 하이 모드로 나뉘었는데요. 이 모드는 승차감을 위한 모드가 아닌 쓰임새나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는 거죠. 전자식 사륜 시스템이 아닌 기계식 사륜 방식입니다. 로우 모드에서는 지네길이나 가파른 경사로 및 타 차량 견인을 할 때 쓰이는 거고, 중속 이상에서 안정성을 좀 더 원할 때는 하이 모드로 놓고 적재량이 있음에도 보다 안정적인 주행을 원할 때 사용하는 모드죠. 기능이 떨어진다기보다 사륜에 기반한 옵션이 좀 덜하다, 이렇게 보면 될 듯 하고요. 왜냐하면 쌍용은 디퍼런셜 락 기능인 LD 기능은 LSD 기능과 다른데요. 이는 개별적으로 구동력을 배분하는 디퍼런셜 기어의 작동을 완전히 제한하여 양쪽 바퀴의 회전수를 동일하게 고정시켜 한쪽이 헛도는 것이 아닌 구동하는 바퀴들이 동일한 토크를 배분받고 같은 회전수로 회전하여 험로 탈출 상황 및 최대 견인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엔진의 출력을 극대화시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자동으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빙판길이나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 좌우 바퀴의 회전수가 다르다고 인식을 하여 갑자기 차동 기어가 잠기는 그런 단점도 있었지만, 과거와는 달리 현재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나오고 있죠. 쉐보레 같은 경우 LD뿐만 아니라 LSD라고 불리는 차동 제한 장치가 같이 있습니다. 이는 차동 기어의 단점을 보완해 바퀴 회전수 차이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을 하는 건데요. 엑셀 전개 상황에서 차동 기어 장치가 작동할 시 필요 이상으로 회전하는 오버스티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이 LSD는 이런 상황에서 동력이 그 바퀴에 집중되지 않게 해주고 험로 탈출 및 스포츠 주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죠. 바퀴 회전수가 어느 수준 이상 차이가 발생을 하면은 회전수가 더 적은 쪽으로 구동력을 배분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단순하게 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과 차체 자세 대여 시스템에 함께 작용을 하여 험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 시 안전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사륜을 적용한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 261만원 차이가 엔진 및 미션, 그리고 사륜 시스템에 대한 차이 값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무작정 콜로라도가 비싸기만 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4x4 트림에서 쉐보레 콜로라도는 400, 500급의 트레일러 뿐만 아니라 600급의 트레일러도 끌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면 길이가 6m 이상인 풀사이즈급 트레일러입니다. 무게도 이 정도면 3톤급인데 이 정도 급을 끌 수 있는 차가 없죠. 일반 유니바디 강성, 즉 예를 들면 스타렉스나 카니발 같은 일반 RV차로 견인을 하려 하면은 차체가 버티지 못하고 찢어질 수가 있어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 주로 이런 풀사이즈급 트레일러의 견인을 도맡아서 하는데요. 렉선 스포츠 칸 모델 역시 바디온 프레임이라 하더라도 힘이 부족하여 제대로 끌지 못하죠. 콜로라도는 어떠한 보강 작업이 필요 없이 순정 상태로 3.2톤까지 바로 견인이 가능합니다. 즉 겨우겨우 끄는 게 아니라 언제든 끌고 이동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을 말하는 거죠. 이때 활용되는 게 토홀 버튼입니다. 무거워진 하중에 맞춰서 변속 패턴을 달리 변속의 패턴 자체가 세팅력이 달라지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트레일러 무게에 따라 트레일러의 제동력을 설정할 수 있는 트레일러 브레이크 기능까지 더해지다 보니 확실한 성능을 발휘해주는 픽업 트럭인 셈이죠. 게다가 렉스턴 스포츠 칸과 가격면에서 꽤 차이나 비교하기 그렇지만은 레인저 와일드 트랙 금액에 비하면은 더 싼, 그리고 옵션이 더 많아진 콜로라도 G71과 G71 미드나잇 트림이 있는데요. G71 X 모델에 HDC가 있는데 이는 얼마 전에 시승 행사를 한 포드 레인저 행사에서 선보인 힐 디센트 컨트롤 시스템, 즉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살살 차가 알아서 천천히 내려오게 되는데, 이는 미끄러운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쭉 미끌리는 현상 때문에 바퀴를 계속 굴리면서 스티어링 컨트롤을 요하는 상황 등 여러가지로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퍼 케이스 실드와 고해상도 후방 카메라가 추가가 되고 G71만의 인 익스테리어가 달리게 되며 멀티미디어 팩 선택 옵션의 일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무선 충전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미드나잇 트림은 멋진 블랙 슈트 같은 느낌을 선사를 하고요. 금액은 G71X가 4,499만원, 미드나잇이 4,649만원을 마크하고요. 여기서부터는 렉스카는 제껴지고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과 견져야 합니다. 와일드 트랙의 가격은 4,990만원이고요. 랩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에 랩터는 배제를 할게요. 여러 논란도 있는 모델이지만 추후 레인저 모델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이기에 여기선 가격 및 옵션의 포인트만 찝어서 얘기를 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견인 성능은 랩터는 2.5톤까지지만 와일드 트랙은 3.5톤까지 견인을 할 수 있고요. 콜로라도보다 약 300kg이 더 높죠. 다만 아쉬운 점은 렉스칸과 콜로라도의 적재량은 700kg인데 반해 와일드 트랙은 최대 600kg입니다. 하지만 렉스칸 같은 경우 리어서스에 강화 보정 옵션을 장착을 해도 700kg의 적재량을 얹었을 때 좀 심한 처짐 현상이 나타나서
실제로는 이보다 약간 못하다는 거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없는 모습을 보였기에 단순한 수치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는 점이죠. 콜로라도는 3.6L 자연흡기 엔진이지만 레인저 와일드 트랙은 2L 바이터브 디젤 엔진을 장착한 213마력과 51kg의 엄청난 토크를 제시하고요. 무려 10단의 자동 변속기와 4WD 시스템의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kg 수준이고요. 사실 전통 미국 트럭이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고, 단순 남아공 생산이다가 아닌 북미 버전과 셋시부터 시작하여 많은 것들이 다르기에 콜로라도를 좋아하는 분들 및 전통 아메리카 픽업 트럭이 더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은근히 이 레인저 차량을 적통으로 취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승 행사 때 차가 부서져라 몰게 한 것과 그만한 강성과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 바이터보 2.0 디젤 엔진은 싱글 터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둔한 리스폰스를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민감한 사람과 둔한 사람의 차이가 좀 너무 심해서 레인저나 콜로라도를 염두하는 분들은 비교 시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레인저의 운동 성능과 변속기의 세팅이나 구동 능력에 대해서는 남아공이든 미국이든 어쨌든 간에 만족감을 준다는 평이고요. 시승 행사에서 기존 렉스칸 모델을 갖고 계신 분이 타고난 소감을 말할 때 험로가 아닌 단순한 비포장도로를 그냥 달릴 때 그 주행 질감이 더 좋다, 렉스칸보다는 확실한 잡아주는 그 주행력에 있다 라고 밝혔죠. 실내 구성을 볼 때 그래도 콜로라도보다는 더 낫다고 보고요. 콜로라도의 실내 구성은 좀 이게 개인의 취향이라 콜로라도보다는 와일드 트랙, 그리고 당연히 가장 보기 좋은 건 렉스턴 스포츠 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일드 트랙의 편의 및 안전 옵션은 1열 열선 기능만 제공을 하고요. 전동 시트 조절은 운전석에만 탑재, 메모리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와 비교하자면 무선 충전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고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는 새 차량 모두 지원을 합니다. 와일드 트랙은 주행 보조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오토 스탑앤고를 지원을 하는데, 이는 경쟁 차량인 콜로라도에 비교하면 좀 더 낫죠. 콜로라도는 ACC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막히는 길 제외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크게 활용을 하지 않은 부분이라 ACC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낫고요.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런 부분이 편할 듯 하죠.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 있고요. 렉스칸처럼 3D 어라운드 뷰까지는 아니지만은 스티어링 휠 방향이 연동되는 연동 가이드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콜로라도와 비교를 하면은 좀 더 낮은 루프 라인을 갖고 있고, 불편하다는 생각보다는 유려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무엇보다 자동 주차를 할 수 있는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기능이 있다는 것, 렉스칸이나 콜로라도보다 강점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서스펜션은 렉스칸이 전륜 WC1, 후륜이 5링크 코일 스프링과 강화, 엑셀 판 스프링을 제공하고, 콜로라도는 전륜이 독립 코일오버 서스펜션인데 이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일반 양산 차량에 이 코일오버가 장착되지 않기에 그렇죠. 간단하게 말해 쇼크 옵소버에 코일 스프링이 붙어있는 형태로 일반 양산 차량이 주는 노면의 부드러운 주행 감각보다 다이나믹하며 높은 반응성에 대한 회복력을 요하는 주행 환경 중심이다. 그리고 차고 조절이 간단한 조절로 가능하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리어는 슬리브 엑셀 판 스프링이고요. 레인저, 와일드 트랙은 전륜 WC1, 후륜은 리프 스프링입니다. 각자 가지는 성격이 다르기에 서스펜션의 구성 역시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렉스턴 스포츠 칸이 가지는 그 성격, 최고 트림의 썰루프 제외 풀옵션가가 4,262만원인 거 아시죠? 이 정도 금액대면 콜로라도 익스트림 엑스트림인 4,400만원에 충분히 비벼지고요. 할인 프로모션에 썬팅 및 블랙박스, 그리고 기타 주유권 서비스 품목까지 받는다면 레인저, 와일드 트랙까지 욕심을 부려볼 만한 금액입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커봐, 렉스턴 스포츠카는 가성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구형 파워트레인에 별로다 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차선 유지 기능은 없죠. 소리의 경고 기능만 제공하고, 솔직히 콜로라도와 레인저에 비해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는 분들의 얘기에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렉스칸이 가지는 장점은 1열의 열선 통풍과 2열의 열선 제공 및 시트 밑에 수납함과 나름의 편의 옵션, 무엇보다 AS 비용 부분을 꼽을 수가 있는데, 회사에 존폐가 걸렸기에 솔직히 진짜 애매한 상황이에요. 제품이란 게 회사 사정 봐가면서 그러니까 사주자 하기에는 집 다음으로 비싼 자동차라는 소비자이기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봐가면서 옹호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온로드 위주와 레저, 그리고 수납까지 트레일러를 제외한 그런 분포도를 보이고 무난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회사가 망해도 10년간 AS 부품을 제공한다 라고 하죠. 그래도 솔직히 LG폰 산 사람들, 그것도 최신 기종을 산 사람들은 이번 스마트폰 철수 때문에 중고 가격도 완전 폭락하고 배신감 든다고 막 그러는데, 아마 차는 그런 기분이 더 심하겠죠. 이런 것들이 단점이고요.
그리고 렉스칸의 초프로 금액을 얘기해서 그렇지 전에 제작한 영상처럼 각 트림별 가성비 옵션을 장착을 한다면은 애프터마켓에 보강 작업을 통하더라도 콜로라도나 레인저보다 약 500여만원 이상 정도를 아낄 수가 있기에 솔직히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가성비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하자면 렉선 스포츠칸, 비록 구형 파워트레인의 유압식 스티어링 휠, 그리고 회사의 존폐 여부가 불안하고 아쉽지만 풀옵이 아닌 가성비 트림에서 충분한 가격대를 선택을 하면은 타사 대비 옵션 두세 개 붙여도 가성비가 좋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트레일러를 끌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트레일러 견인을 제외한 레저 생활권에서 충분한 세컨카로서 역할까지 수행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쉐보레 콜로라도, 포드 레인저보다 가성비가 좋다. 포드보다 AS에 대한 강점이 있고 렉스칸의 불안한 존폐 여부에서 벗어나 선택권 후보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비록 고배기량의 자연느끼지만은 자동 팔단 미션과 독립 코일 오버 서스로 좋은 물성을 보이고요. 실내 레이아웃이 좀 두 차량에 비해 그렇지만은 솔직히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구매가 아닌 스스로 만족하는 차량의 구매이니까요. 트레일러 견인력과 히치가이드 선, 그리고 레저 생활의 끝판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이고요. 무선 충전 등 나름의 편의성까지 신경을 쓴 장점이 있겠고요. 다만 2열 시트 각도가 상당히 세워져 있다. 그리고 전방 충돌 긴급 제동이 아닌 보행자까지 인식해서 소리로 알려주는 경고 기능까지만 있고요. 사이드미러가 전동으로 접히지 않는다 등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겠고요. 레인저 와일드트랙, 콜로라도보다 좀 더 안전사항이 많다. 유일하게 ACC 기능과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을 제공을 한다. 동급 최고의 견인 능력을 제공을 하고 다운사이징 엔진의 강점을 보인다. 또한 10단 자동 변속기 제공 및 강한 내구성과 튼튼한 실내 구성 등 남아공 생산이지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세계 모델 중 가장 가격대가 높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AS망 및 부품과 수리 비용 측면에서 세계 제조사 중 가장 비싸다. 액세서리의 애프터마켓 또한 렉스칸이나 콜로라도에 비해 부족하고 직수입을 하더라도 단가 자체가 두 개의 모델보다는 높다라는 단점이 있겠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나름 포인트 부분을 집어서 얘기를 한다고 해봤는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혹여나 그렇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고생했다라는 식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찐팬 분들은 짧은 중간 광고 시청 하나 부탁드리면 더할 나위가 없겠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배려가 저에게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교차 큰 날씨,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